어젯밤 여러분이 냉장고에 넣어둔 그 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독성 물질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그 평범한 밥 한 그릇이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아니 그보다 더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백만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냉장고 속 차가운 밥이 여러분의 혈관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막고 있고 여러분의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사실을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다 은퇴한 이화진입니다. 올해 81살인 저는 오늘 평생 의료계에서 금기시되어 온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온몸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더 이상 양심상 이 비밀을 숨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독을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의 정체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 아무리 일찍 자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 점심을 먹고 나면 쏟아지는 졸음. 저녁 무렵이면 다리가 붓고 숨이 차는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아온 78세 박정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첫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몸이 붓고 가슴이 답답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먹는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건강은 나아지지 않네요. 이제 정말 죽는 건 아닌지 무서워서 밤잠을 설쳐요. 제가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물어봤을 때 나온 답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밥솥에 쌀 3컵을 넣고 밥을 지어서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한 후 매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고 계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1인 고령 가구의 80% 이상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편리하고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는 이 방법이 사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을 매일 주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차가운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당분의 양이 갓 지은 밥보다 무려 40%나 더 많아집니다. 이는 마치 밥 한 그릇에 설탕 3스푼을 넣고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때 생기는 변성 전분이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급격히 올린 후 내장 지방으로 직행합니다. 그 지방이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간과 췌장, 그리고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서서히 위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여러분의 췌장을 지치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분노할 만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않을까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의료계의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씁쓸합니다.
환자가 건강해지면 병원과 제약회사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평균 1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많을수록 오래 아플수록 의료계 전체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은퇴 후에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이런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의료계에서 매장당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40년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환자분들은 성실하게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시는데 정작 병의 뿌리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말입니다. 증상만 억누르는 약을 계속 처방할 뿐 근본 원인은 해결해 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정자 할머니께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밥 짓는 비법을 적용한 지 단 석 달 만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이 내려갔으며 몸에 붓기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셨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치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놀랍게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재료만 밥에 더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 한 스푼, 두 번째는 귀리 한 스푼, 세 번째는 강황 티스푼 하나.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밥이 독에서 약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방법으로 밥을 지어 드신 분들 중에 당뇨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으신 분들이 여러 명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5년간 혈압약을 드시던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석 달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고 20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던 80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밥을 드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꾸시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재료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집에 가지고 계시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단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저는 81살의 나이에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생 간직해왔던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같은 쌀로 지은 밥이어도 어떤 것은 독이 되고 어떤 것은 약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밥상을 최고의 약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여행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정자 할머니께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78년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의사도 밥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선생님, 그냥 밥인데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시면서 의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오직 약물 처방에만 집중했고 근본적인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언을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수십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이 방법의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단 한 달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효과가 없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알려드린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식초의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에 담글 때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물 2컵에 1스푼씩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왜 식초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이 쌀의 전분 구조를 바꿔서 우리 몸에서 당분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현저히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급한 물살을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밥을 지어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산 분비도 촉진되어서 소화가 훨씬 잘 된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비밀은 귀리를 조금 섞어주는 것입니다. 쌀 3컵에 귀리 반 컵 정도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귀리 특유의 거친 식감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드시면 오히려 그 쫄깃한 식감이 좋아지실 겁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강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밥이 완전히 익은 후에 강황 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골고루 뿌려서 잘 섞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밥을 짓는 중에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서 반드시 밥이 완성된 후에 넣어야 해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비밀입니다. 바로 밥을 식히는 과정의 과학이에요. 갓 지은 밥을 뚜껑을 열고 30분에서 40분간 완전히 식힌 후 다시 약한 불에서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놀라운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전분은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유익균의 최고 급먹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만성 염증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박정자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정확히 따라하신 지 첫 번째 주가 지났을 때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언제 적이었나 싶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훨씬 시원하게 다녀와요. 두 번째 주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에 잠이 정말 깊게 와요. 그리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지 않아요. 식사 후에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석 달 후 정기 검진에서 나온 결과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크게 내려갔으며 염증 수치도 현저히 감소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이제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모두 놀라워 하시네요. 저보고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박정자 할머니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환자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6달 만에 체중이
8kg 감소했고 15년간 복용하던 혈압약을 주치의와 상의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0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20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인슐린 주사를 완전히 중단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이 정보 하나하나가 병원 한 번 방문 비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물 같은 방법들입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드시는 것이 실제로 음식의 효능을 배가시킨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밥을 지을 때마다 오늘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소중한 음식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실제로 소화, 효소의 분비량과 흡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쌀 3컵, 귀리 반 컵, 현미 식초나 사과 식초, 그리고 강황가루. 이것이 전부입니다. 일반 마트에서 모두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몇천 원이면 충분해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쌀을 깨끗이 씻은 후 물에 담그는데 이때 물 2컵에 식초 1스푼을 넣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합성 식초가 아닌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30분 이상 충분히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귀리를 섞는 것입니다. 쌀 3컵에 귀리 반 컵, 이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거든요. 세 번째 단계에서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밥솥에 넣고 일반 밥짓기 모드로 하시면 되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밥이 완전히 익으면 뚜껑을 열고 강황가루를 티스푼 하나 정도 골고루 뿌려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어둔 채로 30분에서 40분간 완전히 식혀주세요.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완전히 식은 밥을 다시 약한 불에서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전자레인지가 아닌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에서 약한 불로 천천히 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 최대로 생성되거든요. 절대 전자레인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귀리의 거친 식감이나 강황의 특유한 맛 때문에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과정이에요. 우리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일주일만 참고 드셔보시면 오히려 이 맛이 그리워지실 겁니다. 박정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상한 맛이 난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이게 없으면 밥맛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강황 냄새가 좀 거슬렸는데 지금은 이 향기가 건강해지는 냄새 같아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식사하시면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드시는 속도를 조금 늦춰주세요. 한 숟가락 드시고 나서 충분히 씹은 후에 다음 숟가락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도 더 빨리 오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매 식사 전에 잠깐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소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라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실제로 소화 흡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 주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동안 무겁고 찌뿌듯했던 느낌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소화가 훨씬 편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들고 화장실도 훨씬 시원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혈압이나 혈당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석 달 정도 꾸준히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요즘 많이 건강해 보이신다, 표정이 밝아지셨다는 말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몸무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몸에 붓기도 많이 빠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변화일 겁니다. 그동안 내가 늙어서 어쩔 수 없다, 병원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실 거예요. 지금 81살의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 일찍 이런 정보를 널리 알렸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찰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밥 한 그릇을 조금만 다르게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방법들은 병원에서 수십 번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값지고 효과적입니다. 한 번의 응급실 방문 비용으로 1년간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도 박정자 할머니, 김순자 할머니, 이만수 할아버지처럼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80살이어도 건강하면 50대처럼 활기차게 사실 수 있고 60살이어도 몸이 아프면 80대처럼 힘드실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내일 시장에 가셔서 귀리와 강황을 사오시고 집에 있는 식초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준비할 때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밥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는 분명히 정말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의 건강이 바뀌는 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한 밥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